그대는 지금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거울 앞에 서서 억지 미소를 짓고 사람들을 만나면 잘 지내요라는 거짓말을 반복한다. 그대의 어깨는 무겁고 마음은 공허하건만 세상을 향해서는 괜찮다는 가면을 쓴다. 이것이 그대가 살아온 60년, 70년의 결말이란 말인가? 내가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의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이 있다. 진정한 불행은 고난이 아니라 거짓된 평온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픔을 숨기는 것이 강함이라 여기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진짜 강함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는 용기에서 나온다. 그대가 지금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타인의 시선이 두려운가? 아니면 그대 스스로가 인정하기 싫은 현실이 있는가? 나이 들면 축복이다. 하나 그대는 이 축복을 저주로 만들고 있다. 살아온 세월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그 세월이 그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모른다. 쌓아온 경험을 자산이라 여기면서도 그 경험이 오히려 그대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한다. 이제 멈춰서서 그대 자신을 똑바로 보라. 거짓 평온의 늪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가 왔다. 나는 그대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하려 한다. 귀 기울여 들으라. 1장. 거짓 평온의 가면을 벗어라. 그대는 매일 아침 전쟁터에 나가듯 갑옷을 입는다. 그 갑옷의 이름은 괜찮음이다. 자식들 앞에서는 든든한 부모인 척, 친구들 앞에서는 여유로운 척, 세상 앞에서는 성공한 인생인 척 연기한다. 하나, 그대 혼자 있을 때는 어떠한가? 갑옷을 벗으면 그 안에 그대는 상처투성이가 아닌가? 이 거짓 평온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그대가 젊었을 때부터 배운 것이다. 어른은 강해야 한다. 나이 들면 의연해야 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헛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하여 평생을 감정을 억누르고 아픔을 삼키고 외로움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대는 타인에게 인정받았을지 모르나 정작 그대 자신은 잃어버렸다. 내가 강진에 유배되었을 때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도 명예도 편안한 삶도 사라졌다. 처음에는 나 역시 괜찮은 척했다. 이 시련을 견디면 된다. 곧 돌아갈 것이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거짓 위로는 독이라는 것을. 나는 내 처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나는 외롭다. 나는 두렵다고 인정했다. 그제야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다. 그대에게 묻는다. 지금 그대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인가? 솔직하게 답하라. 외롭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외롭다고 말하라. 쓸모없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라. 두렵다고 느끼는가? 그 두려움을 마주하라.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이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이다. 진정한 용기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대의 자식들을 보라. 그들은 그대가 괜찮은 척하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진짜 그대를 보고 싶어 한다. 그대의 친구들은 어떠한가? 그들 역시 가면 쓴 그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리워한다. 그대만이 스스로에게 거짓 평온을 강요하고 있다. 이 악순환을 끊어라. 가면을 벗는 것이 두렵다는 것을 안다. 오랜 세월 쓰고 있던 가면을 벗으면 그 아래의 얼굴이 너무 초라할까봐 겁이 나는 것이다. 하나 명심하라. 진실한 얼굴은 결코 초라하지 않다. 상처가 있어도 주름이 있어도 그것이 그대가 살아온 증거다. 그 얼굴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으라. 나는 지금 진짜 괜찮은가? 만약 아니라면 솔직하게 인정하라. 누군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으면 형식적인 답변 대신 진실을 말하라. 요즘 외롭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힘듭니다라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하나 이것이 그대를 자유롭게 만든다. 거짓 평온에 가면은 그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킨다. 가면 뒤에 숨으면 아무도 그대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리하여 그대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홀로 있게 된다. 이보다 슬픈 노년이 어디 있겠는가. 가면을 벗어라. 그제야 진정한 연결이 시작된다. 진실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 내가 유배지에서 쓴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는 거짓 없는 마음에서 나왔다. 내 처지의 비참함을 숨기지 않고 내 분노와 슬픔을 억누르지 않았기에 그 글들은 진실의 힘을 가질 수 있었다. 그대의 삶도 마찬가지다. 거짓 평온을 버리고 진실한 자아를 드러낼 때 그대의 남은 인생은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하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시작이다. 그대가 나는 지금 힘들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대는 비로소 그 힘듦에서 벗어날 길을 찾기 시작한다. 반대로 나는 괜찮다고 거짓말하는 한 그대는 영원히 그 고통 속에 갇혀 있을 것이다. 가면을 벗어라. 그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선택이다. 2장 쌓아온 것에 갇히지 마라. 그대는 평생 무엇인가를 쌓아왔다. 재산을 쌓고 경력을 쌓고 명예를 쌓고 관계를 쌓았다.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자랑이었다. 하나 지금 그대를 보라. 그대가 쌓아온 것들이 오히려 그대를 짓누르고 있지 않은가. 그대는 그것들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가 되어버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한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현역이었을 때는 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현재를 외면한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대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현재는 그대 곁을 스쳐 지나간다. 그대가 쌓아온 경험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경험이 그대를 가두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대의 마음을 닫아버렸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다른 관점을 거부한다. 그대는 살아있으되 성장은 멈춘 것이다. 내가 유배 생활 중에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 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벼슬을 잃으니 권력의 굴레에서 벗어났고 재산을 잃으니 물질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으며 명예를 잃으니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 그제야 나는 진정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진정 쓰고 싶은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대에게 묻는다. 지금 그대를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과거의 지위인가, 쌓아온 자산인가, 아니면 오랜 습관인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다. 집착을 놓으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그대의 자식들이 그대의 조언을 듣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는가? 그들이 그대가 쌓아온 경험을 무시한다고 화가 나는가? 이것이 바로 그대가 쌓아온 것에 갇혀 있다는 증거다. 자식들은 그대의 경험이 아니라 그대의 사랑을 원한다. 그대의 조언이 아니라 그대의 이해를 원한다. 그대가 쌓아온 지혜를 강요하지 말고 필요할 때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가져라. 쌓아온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그대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는 땡땡이다라는 정의가 그대를 규정해왔다. 하나 이제는 그 정의를 바꿀 때다. 나는 땡땡이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땡땡이다로 과거의 역할이 아니라 현재의 존재로 그대 자신을 정의하라.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과거 자랑을 멈춰라. 내가 젊었을 때로 시작하는 말을 하려거든 먼저 스스로에게 물으라.
이 말이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필요하지 않다. 과거 이야기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의 자기 위안일 뿐이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워라. 그대가 전혀 모르는 분야, 그대의 경험이 통하지 않는 영역에 뛰어들어라. 처음에는 서툴고 창피할 것이다. 하나, 그 서툼 속에서 그대는 다시 성장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의학, 지리학, 농학 등 내가 전혀 알지 못하던 학문을 공부했다. 60이 넘은 나이에 초보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깨달았다. 셋째, 그대의 의견을 강요하지 마라.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그대의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하라. 그들이 다른 길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존중하라. 그대가 옳다고 믿는 것이 유일한 진리는 아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대의 경험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져 있다. 배울 자세로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넷째, 물질적 집착을 줄여라. 그대가 쌓아온 재산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그것을 지키느라 불안한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고민하기보다 지금 그들과 어떻게 시간을 보낼지 고민하라. 재산은 쌓이고 흩어지는 것이지만 함께한 시간의 기억은 영원하다. 다섯째, 완고함을 경계하라. 내 생각은 이렇다고 선을 긋는 순간 그대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져라. 나이가 들수록 유연해져야지 완고해져서는 안 된다. 그대가 쌓아온 모든 것은 그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것은 인정받아 마땅하다. 하나 여기서 더 나아가려면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한다. 등산가가 정상에 오르기 위해 불필요한 짐을 버리듯이 그대의 남은 인생이 더 가치 있으려면 과거의 무게를 덜어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쌓는 것도 능력이지만 내려놓는 것은 더 큰 능력이다. 3장, 약함을 드러낼 용기를 가져라. 그대는 평생 강한 사람이 되라고 배웠다. 눈물을 보이지 마라. 약한 모습을 드러내지 마라. 의지할 곳을 찾지 마라고 들었다. 그리하여 그대는 혼자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대는 강해진 것이 아니라 고립되었다. 사람들은 그대를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정작 그대는 외롭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아는가? 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도 계속 나아가는 것이다.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 상처받아도 다시 사랑하는 것,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것이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용기의 표현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타인에게 나는 약하다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말하겠다. 집안 식구들의 소식이 끊긴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다. 나는 그들이 무사한지, 끼니는 잘 먹는지 알 수가 없었다.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처음에는 그 고통을 혼자 삼켰다. 내가 강해야 한다.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나 어느 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다. 나는 지금 너무 외롭고 두렵다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이 다가와 위로해주고 자신들의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다. 나만 약한 것이 아니었다. 모두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약함을 숨기고 있는가? 건강이 예전 같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하라. 외로움이 그대를 짓누르는가?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말하라. 미래가 불안한가? 그 불안을 숨기지 마라. 약함을 드러낸다고 해서 그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대를 더 인간답게 만든다. 그대의 자식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가? 아니다. 그들은 진실한 부모를 원한다. 그대가 나도 때로는 외롭고 두렵다고 말할 때 그들은 비로소 그대를 이해한다. 그대가 나도 실수했고
후회하는 일이 있다고 고백할 때 그들은 그대에게서 위로를 받는다.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이 사람을 연결시킨다. 그대의 친구들은 어떠한가? 그들과 만날 때마다 잘 지낸다. 별일 없다는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는가? 그래서 만나고 나면 더 공허한가? 다음번에는 진실을 말해보라.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이다. 자식들과 관계가 어렵다. 앞으로가 막막하다고. 처음에는 어색할 것이다. 하나 한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그렇게 진정한 우정이 깊어진다. 약함을 드러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갑자기 큰 고민을 털어놓기 어렵다면 사소한 불편함부터 말하라. 요즘 잠이 잘 안 온다. 날씨가 추우니 관절이 아프다처럼. 이런 작은 공유가 쌓이면 더 깊은 대화로 나아갈 수 있다. 둘째,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약함이 아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한다. 그대가 모르는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라.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고. 그대가 배우려는 자세를 보일 때 그들은 그대를 존중한다. 셋째, 도움을 청하라.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으면 부탁하고 높은 곳에 손이 닿지 않으면 요청하며 길을 잃었으면 물어보라. 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고집 부리지 마라.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리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기회를 주는 것은 오히려 선물이다. 넷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라. 슬프면 우는 것을 참지 마라. 그대가 평생 억눌러온 눈물을 이제는 흘려도 된다.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표현하라. 감정을 억누르면 그것은 그대 안에 쌓여 독이 된다. 표현하면 그것은 흘러가고 그대는 가벼워진다. 다섯째, 완벽하지 않음을 받아들여라. 그대는 완벽할 필요가 없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모두가 부족함을 안고 산다. 그대의 부족함을 인정하면 그대는 비로소 편안해진다. 나는 이런 부분이 약하다. 나는 이것을 잘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대는 진정 자유롭다.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이 연결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완벽한 누군가와 연결되기 어렵다. 완벽함은 거리를 만든다. 하나 약함은 공감을 만든다. 그대가 약함을 드러낼 때 타인도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용기를 얻는다. 그렇게 진정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명심하라. 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의존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대가 여전히 책임을 지고 살아가되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말라는 것이다. 강함과 약함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다. 그대 안에 강함도 있고 약함도 있다. 그 둘을 모두 인정할 때 그대는 비로소 온전한 인간이 된다. 용기를 내어 약함을 드러내라. 그것이 그대를 진정으로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4장, 늦음이란 없다. 지금이 시작이다. 그대는 늘 입버릇처럼 말한다. 이제는 너무 늦었다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었고, 꿈을 이루기에 늦었으며, 인생을 바꾸기에 늦었다고 한탄한다. 하나 내가 단언컨대 그것은 핑계일 뿐이다. 그대가 늦었다고 여기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것이 47살 때다. 당시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벼슬길은 막혔고 학문의 길도 요원해 보였다. 하나 그곳에서 나는 진짜 공부를 시작했다. 60이 넘어서는 의학을 공부했고 70에는 지리학을 연구했다.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 모두 유배지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내가 이제 늦었다고 포기했다면 목민심서도 흠음신서도 경세유표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가 늦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타인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남들은 이미 이루었는데 나는 아직이라고, 남들은 벌써 했는데 나는 이제야라고 비교한다. 하나 명심하라. 그대의 인생은 타인과의 경주가 아니다. 그대만의 속도로, 그대만의 길을 가면 된다. 늦게 피는 꽃이 이른 꽃보다 못한가? 아니다. 각각의 때가 있을 뿐이다. 그대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울 수 있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할 수 있으며, 쓰고 싶었던 글을 쓸 수 있다. 평생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문제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작할 결심이 없는 것이다. 그대는 말한다. 이 나이에 새로 배워서 무엇 하겠느냐고. 나는 묻는다. 배우지 않으면 무엇 하겠는가? 남은 시간을 후회와 한탄으로 채우겠는가? 아니면 새로운 도전과 성장으로 채우겠는가?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하나 분명한 것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늦게 시작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젊을 때는 조급하고 산만하다. 이것저것 손대다가 제대로 이루는 것이 없다. 하나 나이가 들면 집중력이 생긴다.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지 분명하다. 그대가 지금 무언가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젊을 때보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을 것이다.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라. 매일 10분씩 책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산책하기, 한 달에 한 통 편지 쓰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것부터. 작은 성취가 쌓이면 그대는 더 큰 도전을 할 용기를 얻는다. 둘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그대가 새로 배우는 것에서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즐기면 된다. 그림을 배운다면 잘 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는 과정을 즐기는 것이 목표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라. 그 과정 자체가 그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셋째, 나이를 핑계대지 마라. 내 나이에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두지 마라. 그대의 나이는 그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에게 경험과 지혜를 준 것이다.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라.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고 그대에게는 깊이가 있다. 그 깊이가 그대의 무기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당연히 실패한다. 서툴고 어색하고 잘 안 된다. 하나,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 그대는 이미 평생을 살면서 수없이 실패했고 그때마다 일어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다. 다섯째, 함께할 사람을 찾아라. 혼자 시작하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라. 동호회에 가입하고 강좌를 듣고 모임에 나가라. 함께하면 즐겁고 서로 격려하며 지속할 수 있다. 외로움도 덜고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 수 있다. 그대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있다. 하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후회 속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도전과 성장 속에 보낼 것인가. 내가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75세였다. 많은 이들이 이제 쉬라고 했다. 하나 나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죽는 그날까지 배우고 성장했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대하는 자세였다. 그대에게도 같은 자세를 권한다. 늦었다는 생각을 버려라. 지금이 그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부터 그대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늦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에게 주어진 최선의 시간이다. 늦음이란 없다. 시작하지 않음만 있을 뿐이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대의 새로운 여정이 지금 시작된다. 5장. 나이 들매 품격을 새로 세워라. 그대는 나이가 들면서 품격을 잃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경험이 있건만 그것이 그대를 품격 있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그대는 고집스럽고 편협하고 불평 많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그대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인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나이 들매 진정한 품격을 세워야 한다. 품격이란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위엄이 아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너그러움이다. 세월을 살면서 얻은 지혜로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이다. 진정한 품격은 권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서 온다.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품격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가꾸고 닦아야 한다. 그대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노인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노인인가? 차이는 무엇에 있는가? 품격에 있다. 사람들은 나이 자체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 나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본다. 그대가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품격이 없다면 존경받지 못한다. 내가 강진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배움도 많지 않았다. 하나 그에게는 깊은 품격이 있었다.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경험을 강요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았다. 나 또한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품격은 지위나 재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서 온다는 것을. 그대의 품격을 세우는 첫 번째 원칙은 겸손이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해져야 한다. 살아온 세월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넓고 그대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되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대의 의견을 나누되 타인의 의견도 존중하라.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자세다. 두 번째 원칙은 너그러움이다. 타인의 실수를 너그럽게 보라. 특히 젊은이들의 미숙함을. 그들이 실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대도 젊었을 때 수없이 실수했다. 그들을 꾸짖기보다 격려하고 비난하기보다 이해하라. 너그러운 마음이 그대를 품격 있게 만든다. 반대로 사소한 것에 화내고 작은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속이 좁은 노인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 번째 원칙은 자기 절제다. 그대의 감정을 절제하라. 화가 나도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말고 불만이 있어도 계속 불평하지 마라.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성숙함의 표시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안다. 하나, 그것을 핑계로 삼지 마라.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춰라. 네 번째 원칙은 베풀미다. 그대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재산뿐만 아니라 시간, 지혜, 경험, 관심을 나누라. 젊은이들이 그대의 조언을 구할 때 아낌없이 나누되 강요하지는 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 베푸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받기만 하고 쌓기만 하는 사람은 품격이 없다. 다섯 번째 원칙은 배움이다. 죽는 순간까지 배워라.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나온다.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배우려 하라. 요즘 것은 모르겠다. 옛날이 좋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품격이 아니라 퇴보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배우는 자세가 그대를 젊게 만들고 품격 있게 만든다. 여섯 번째 원칙은 정직이다. 거짓말하지 마라. 나이가 들수록 정직해져야 한다. 체면을 지키려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거짓말하는 것은 비겁하다. 실수했으면 인정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며 잘못했으면 사과하라. 정직한 사람이 신뢰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품격 있다.
7번째 원칙은 독립이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마라.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대가 하라. 도움이 필요할 때만 부탁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떠넘기지 마라. 독립적인 노인이 품격 있는 노인이다. 반대로 모든 것을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요구하고 통제하려 한다면 그대는 짐이 된다. 8번째 원칙은 감사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음에,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를 겸손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며 타인에게도 기쁨을 준다. 9번째 원칙은 용서다. 과거의 원한을 놓아라. 그대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그대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이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그대 자신을 도구로 채우는 것이다. 용서하고 놓아버려야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고 품격 있는 사람이다. 마지막 10번째 원칙은 의미 추구다. 그대의 남은 삶에 의미를 부여하라.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라. 봉사를 하든, 책을 쓰든, 정원을 가꾸든, 그대에게 의미 있는 무엇인가를 하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품격이 우러난다. 이 10가지 원칙을 당장 모두 실천하기는 어렵다. 하나씩 시작하라. 오늘은 겸손을 연습하고, 내일은 너그러움을 실천하며, 모레는 감사를 표현하라.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그것이 그대의 습관이 되고, 습관이 그대의 품격이 된다. 품격 있는 노년을 사는 것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의 자식들, 손주들,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된다. 그들은 그대를 보며 나이 듦을 배운다. 그대가 품격 있게 늙는다면 그들도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그대가 불평과 원망으로 늙는다면 그들은 노년을 저주로 여길 것이다. 나는 80평생을 살며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에 있다는 것을. 그대가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큰 재산을 모았어도 품격이 없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다. 반대로 그대가 평범하게 살았어도 품격 있게 살았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이제 그대의 선택이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불평하며 늙을 것인가? 아니면 품격 있게 늙을 것인가?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하나 명심하라. 나이 듦은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늙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품격 있는 노년을 선택하라. 그것이 그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지금부터 시작하라. 오늘이 그대의 품격을 세우는 첫날이다.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한 말이 모두 가혹하게 들렸을 것이다. 하나,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대의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 그대가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기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이루었다. 가정을 꾸렸고 자식을 키웠으며 세상에 기여했다. 그것만으로도 그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하나, 이제는 그 이루어 놓은 것에 갇히지 말고 진정한 자유를 찾을 때다. 거짓 평온의 가면을 벗고 쌓아온 것에서 벗어나며 약함을 드러낼 용기를 내라.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이 들매 진정한 품격을 세워라.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시작하라. 오늘은 누군가에게 진실한 마음을 말하고, 내일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하며, 모레는 타인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라. 작은 실천이 쌓여 그대의 삶을 바꾼다. 그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는 살아 숨쉬고 있다. 살아있는 한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나이는 그대에게 지혜와 깊이를 주었다. 그것을 사용하라. 나는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며 진정한 삶을 배웠다. 그대 역시 지금부터 진정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 늦지 않았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대의 앞에 펼쳐진 길은 아직 멀다. 그 길을 품격 있게, 당당하게, 진실하게 걸어가라. 나는 그대가 할 수 있음을 안다. 그대 안에 그 힘이 있다. 다만 꺼내 쓰지 않았을 뿐이다. 이제 그 힘을 꺼내라. 그대의 남은 인생이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그대가 괜찮은 척하는 삶이 아니라 진정 괜찮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당부다. 가면을 벗어라. 자유로워져라. 지금 시작하라.